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 78세. 월 50만 원 연금. 딸의 집에서 시작된 동거는 가족이라는 말과 달리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아파도 참았고 필요 없어도 웃었고 결국 그녀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야. 우리는 부모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 어쩌면 그저 그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트로트입니다. 편안히 시청해주시고 더 많은 영상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블레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알람은 없습니다. 몸이 먼저 시간을 압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아직 차가울 때 그녀는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킵니다. 낡은 단칸방. 벽지는 군데군데 일어나 있고 작은 식탁 위에는 전날 씻어 말려둔 컵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블레는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 동작이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오늘도 조용하네. 혼잣말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들을 일도 없으니까요. 그녀는 올해 78입니다. 평생을 바느질로 살았습니다. 사람들 옷을 만들었지만 정작 자기 옷에는 늘 관심이 없었습니다. 깨끗하면 됐고 튼튼하면 됐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떠났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고 조용히, 정말 조용히 갔습니다. 그날 이후 블레의 하루는 더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엔 국을 데우고 점심엔 남은 밥으로 죽을 끓이고 저녁엔 라디오를 틀어둔 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외롭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서울에 사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블레는 수화기를 잡은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 엄마?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들으니까. 딸은 잠깐 웃었습니다. 바쁜 사람 특유의 빠른 숨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엄마, 혼자 계신 지 오래됐잖아. 이제 나이도 있고.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면 어때? 그 말은 조심스러웠고 예의 바랐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말투였습니다. 블레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겼다 놓았다 하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살자.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시 가족이 된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계절 옷 몇 벌, 오래된 스웨터 하나, 그리고 딸이 어릴 적 찍은 사진 한 장. 블레는 트렁크를 닫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는 끼치지 말아야지. 그 말은 다짐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약속인지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서울역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블레의 걸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딸은 차 안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느라 힘들었지. 블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말이 앞으로 가장 많이 하게 될 말이 될 줄은요. 집은 깨끗했습니다. 새 가구 냄새가 났고 바닥은 반짝였습니다. 엄마 방은 1층이야. 우린 2층에서 생활해. 딸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생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편하겠네. 블레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다른 의미를 붙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정돈돼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층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발소리, 텔레비전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블레는 찻주전자를 올렸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차였습니다. 잔에 따르며 잠시 위를 올려다봅니다. 같이 마시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부르지 않습니다. 괜히 방해가 될까 봐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날 밤 불레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야 한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고맙다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아직은 모든 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시간이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김불레는 이 집의 리듬을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아침 6시. 위층에서 알람이 울리기 전 먼저 일어납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고 소리를 최대한 줄입니다. 냄비가 부딪히지 않게 조심합니다. 숟가락이 소리를 내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입니다. 깼으면 안 되는데. 혼잣말은 여전히 작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늘 4개의 그릇이 올라갑니다. 밥, 국, 반찬. 불레는 끝까지 서 있다가 다들 먹기 시작하면 그제야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엄마, 이거 좀 짜네. 딸의 말에 불레는 바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래. 다음엔 싱겁게 할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 온 뒤 변명은 필요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손자는 밥을 먹다 말고 일어섭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원 늦어. 그래, 그래. 불레는 가방을 챙겨주고 문 앞까지 배웅합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의 일부인지 아니면 잠시 머무는 사람인지 가늠해 봅니다. 불레는 쓸모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게 이 집에 남아있을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빨래를 먼저 널고 아이 교복을 다려놓고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마트로 갑니다. 가격표를 오래 봅니다. 1,000원, 2,000원 차이에도 발걸음이 멈춥니다. 이건 괜찮겠지. 손자가 좋아할 것 같은 과자를 집어들었다가 잠시 멈춥니다. 설탕 함량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메모장을 꺼냅니다. 오늘 쓴 돈을 적습니다. 볼펜 끝이 잠깐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 쓰는 건 아니겠지. 어느 날 불레는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탁 끝에서 조용히 떡 하나를 베어 물었을 때 위층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할머니도 우리 음식 먹어? 순간 불레의 손이 멈춥니다. 떡이 입안에서 잘 씹히지 않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엄마도 드시지. 근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불레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너무 쓰지 말아주세요. 그날 이후 불레는 생활용품을 따로 사기 시작합니다. 휴지, 비누, 치약. 자기 것에는 이름 대신 마음속으로 선을 긋습니다. 이건 내 거니까. 그 말이 위로처럼 필요해진 시점이었습니다. 저녁 가족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불레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냅니다. 오늘 내가 장 봐왔는데 아이 좋아할 것 같아서. 과자를 내밀며 웃어봅니다. 손자는 잠깐 보더니 말합니다. 나 이거 안 좋아해. 딸은 곧바로 덧붙입니다. 엄마,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먹어. 괜히 돈 쓰지 마. 불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랬구나. 말은 짧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또 하나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불레는 1층 방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위층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텔레비전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은 불레를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간 걸까? 아니면 여긴 원래 이런 곳일까? 불레는 손을 배 위에 올립니다. 숨을 천천히 고릅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조심해야 한다고, 더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아직 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다음 선택을 향해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블레는 더 조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니, 조심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부엌에 바로 가지 않습니다. 위층에서 인기척이 사라진 뒤에야 움직입니다. 냉장고 문도 천천히 엽니다. 닫을 때는 손으로 끝까지 받칩니다. 소리 나면 안 돼.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밥은 혼자 먹습니다. 남은 반찬을 조금 덜어 1층 방으로 가져옵니다. 식탁 대신 작은 책상 앞에 앉습니다. 국은 꼭 식혀서 먹습니다. 후루룩 소리가 날까 봐요. 블레는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 집에서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믿으면서요. 낮에는 집에 거의 없습니다. 공원 벤치, 도서관, 마트 휴게 공간. 갈 곳은 많지 않지만 집에 있는 것보단 편합니다. 저녁엔 더 조심하자. 그렇게 하루를 넘깁니다. 어느 날 블레는 우연히 멈춰 섭니다. 화장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위층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 엄마 얘기? 블레는 발을 멈춥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서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어. 나도 사람인데. 잠시 침묵.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나이 드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뭘 해도 불안해 보여서 신경 쓰여. 블레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집에 있어도 계속 신경 쓰이고 가끔은 나도 도망가고 싶어. 그 말은 낮지도 높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블레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나는 짐이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확실한 문장이 되어 마음에 박힙니다. 그날 밤 블레는 잠들지 못합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혼잣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가야 할까? 아니면 내가 더 참아야 할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며칠 뒤 일이 벌어집니다. 욕실 바닥이 젖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블레는 발을 헛디뎌 그대로 넘어집니다. 쿵. 허리에 통증이 몰려옵니다. 숨이 막힙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괜찮아야 하는데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한참 후 겨우 휴대전화를 집어듭니다.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미안한데 조금 허리가 아파서. 잠시 침묵. 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지금 몇 시야, 엄마? 나 내일 일찍 나가야 해. 블레는 입술을 깨뭅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파스 있으면 붙이고 그냥 쉬어. 괜히 병원 가서 일 키우지 말고. 전화는 짧게 끝납니다. 블레는 바닥에 누운 채로 천장을 봅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히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긴 내가 아파도 괜찮지 않은 곳이구나. 그날 이후 블레는 결심합니다. 아직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해집니다. 이 집에서의 시간은 언젠가 끝나야 한다고. 그리고 그 끝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는 것도요. 저녁 공기가 무겁습니다. 비는 오지 않지만 집안은 눅눅합니다. 김블레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허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파스 냄새가 옷에 배어 있습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딸과 사위, 손자가 들어옵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소리. 가방이 바닥에 놓이는 소리. 엄마, 오늘 병원은 괜찮았어? 딸의 말은 형식적입니다. 블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괜찮아.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을 딸이 먼저 깹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공기가 바뀝니다.
손자는 방으로 들어가고 사위는 말없이 주방으로 사라집니다. 불내는 그제야 눈치를 챕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날이 아니라는 걸요. 딸이 말을 고릅니다. 짧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불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손가락이 조금 떨립니다. 엄마가 여기 와 있는 거 나도 처음엔 좋았어. 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점점 나도 여유가 없어지더라. 불내는 고개를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럽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단 엄마도 알잖아. 우리 생활도 있고. 그래서 내가 더 조심했잖아. 불내의 말이 처음으로 겹쳐 들어옵니다. 돈도 따로 쓰고 밥도 혼자 먹고 괜히 방해 안 하려고. 딸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게 더 부담이야, 엄마. 부담? 그래. 항상 눈치 보고 항상 조심하는 거. 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엄마가 그렇게 있으면 내가 나쁜 딸 되는 것 같잖아. 불내는 말문이 막힙니다. 한 박자 늦게 묻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했니? 딸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침묵이 모든 답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후 딸이 말합니다. 엄마, 시설 생각해보는 건 어때?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집니다. 유리처럼 차갑습니다. 거긴 전문가도 있고 엄마한테도 더 안전해. 불내는 웃습니다. 아주 작게. 그 말은 여긴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딸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불내는 1층 방에 앉아 가방을 엽니다. 옷은 많지 않습니다. 스웨터 하나, 속옷 몇 벌. 그리고 오래된 사진. 딸이 어린 시절 자기 무릎 위에서 웃고 있던 사진. 그땐 내가 전부였지. 불내는 속삭입니다. 테이블 위에 종이를 놓습니다. 천천히 글씨를 씁니다.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말을 고릅니다. 길게 쓰지 않습니다. 더 쓰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요. 문을 나서기 전 위층을 한번 올려다봅니다. 불은 꺼져 있습니다. 누군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이 집에서 불내가 남기는 마지막 소리입니다. 밖은 차갑습니다.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옵니다. 불내는 멈추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다시 작아질 것 같아서요. 그녀는 압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는 걸. 이건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라는 걸. 김불내는 새벽 공기에 먼저 눈을 뜹니다. 이곳의 아침은 조용합니다. 누군가의 발소리를 기다릴 필요도 눈치를 볼 이유도 없습니다. 작은 방. 창문 하나. 커튼 사이로 햇빛이 천천히 스며듭니다. 불내는 잠시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곳에 온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날짜를 세지 않게 된 지는 오래입니다. 시간은 이제 흐름으로만 존재합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봅니다. 얼굴은 조금 더 말라 있고 주름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괜찮아졌네. 누구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말합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합니다. 밥, 국, 김치. 누군가의 취향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만 덜어냅니다. 이 평범함이 이제는 불내에게 가장 큰 안정입니다. 오후가 되면 불내는 천천히 밖으로 나갑니다. 요양원 마당에는 작은 화단이 있고 계절마다 다른 꽃이 핍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받습니다. 옆자리에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을 건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냥 집에서요.
그 대답으로 충분합니다. 불례는 가끔 딸을 떠올립니다. 자주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미움은 오래 붙들수록 자기 손만 아프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 애도 많이 힘들었겠지. 그 생각이 들면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편지가 한 통 옵니다. 짧은 안부, 날씨 걱정, 건강 챙기라는 말. 불례는 답장을 쓰지 않습니다. 아직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기 숨을 편하게 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조금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저녁 무렵 불례는 노트를 엽니다. 오늘 본 꽃, 같이 웃었던 사람, 잠깐 스친 바람의 냄새. 문장은 짧습니다. 하루는 길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해가 집니다. 창밖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불례는 불을 켜지 않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오기 전까지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과거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딸의 말도 자신의 선택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 채 숨을 줄이며 사는 것보다 혼자여도 자기 자리에 앉아 숨 쉬는 삶이 더 사람답다는 것. 불례는 창문을 엽니다. 밤 공기가 들어옵니다. 차갑지만 맑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이번엔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입니다. 이 삶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불례의 시간은 이제 누군가의 허락 없이 천천히 흘러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옛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